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검사 독재, 국회 무시, 농민 무시, 윤석열 정부의 아나무인격 폭정이 장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급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대통령,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69시간의 과로를 강요하는 대통령, 밖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선량한 농심에까지 매섭고 가혹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후쿠시마 명제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냐, 그런 한탄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옷 벗으라 하고 싶소 하면서 3월 국회 회통위에서 책상을 내리쳤던 양금덕 할머니의 울분을 상기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쌀은 5천만 국민에게 하루도 없으면 안 될 주식이고 또 농가의 52%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주소득원입니다. 국민들에게 소중한 상품이지만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는 늘 저임금의 정책 그리고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고스란히 지방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정말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우리 농업과 쌀농업에 대해서 선진국에 걸맞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우리 농업 부분이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정책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 그것만으로는 우리 농민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부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그리고 수급관리, 이 문제, 양곡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뭡니까?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하시는 그러한 쌀이 한 해의 어떤 생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줄어들 때는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물량을 이제까지 최근 몇 년 동안에 최고로 신속하게 그렇게 시장에서 격리를 시킴으로써 가격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의 격리를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새로운 농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을
담화문을 통해서 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사전에 생산을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시장 격리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과잉이 유발되고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우리의 그 연구소가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양곡관리법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그 양곡관리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강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년 강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총리. 다시 말씀드리면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그 연구소의 계산에 의하면 쌀의 초과 생산량은 평균 11.3%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논리. 정해주신 3%에서 5%의 그 범위는 훨씬 벗어나고 있어서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 이거는 항상 강제 매수라는 제도가 작동을 하게 된다. 예, 총리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총리님, 되느냐? 제가 물을게요. 잠깐만요. 예, 충분히 아니,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설명을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제 매수라는 제도가 매년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얘기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을 줄여야 할 아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면적에 딴 작물도 심고 그러한 지금 또 딴 작물을 심고 있는 농민들이 다시 쌀로서 돌아와 가지고 줄어드는 소비에 비추어서 가격을 내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정책은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자, 지금 정해주신 그 총리 요건은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의미가 없다. 예, 제 질문도 좀 들어보세요. 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곡관리법을 일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리님 지금 쌀이 과잉이라는 것 충분히 인정하시죠? 농림부 통계에서 1년에 매년 20만 톤이 과잉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신가요?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과감하게 하면서 동시에 어느 시점에 과잉이 돼서 가격이 폭락한다 이렇게 된다면 작년에 최근 몇 년 동안에 최고로 많은 양을 시장 격리시켰습니다. 또 가장 빨리 시장 격리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잘못된 정보의 기초를 둔 정책을 하게 된다. 총리 잠깐만요. 네. 제가 한번 PPT를 좀 띄우겠습니다. 정부의 자료인데요. 제발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PPT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림부의 자료를 총리님은 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요. 네. 보입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농림부의 이 자료는 매년 정부마다 펼쳤던 정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정말 듣기 싫을 테니까 그러면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앞부분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생산 조정을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산 조정만으로도 과잉 생산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6억만으로도 시장 격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2014년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4년 동안은 사후적 시장 격리를 했어요. 5,566억씩 연평균 들었는데 쌀값은 대폭락을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양곡관리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 생산을 완전히 제거한, 이것이 제거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 왜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래프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생산 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 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문재인 정부 한번 봐보세요. 보기 싫겠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018년, 19년, 20년 평균 688억의 생산 조정을 통해서 생산 과잉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좀 들어보세요. 이거 인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인정하시냐고.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네.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이 그래프는 저한테 미리 이거를 주신 적도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신 적도 없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평소에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그 크래그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보다 문제는 올해서부터 2030년까지가 중요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대로 가면 11.3%의 초과 생산이 된다. 자, 총리. 그리고 이 가격은 현재 18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이 통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적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총리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그런 추측 자료, 과장되고 왜곡된 그런 의도된 왜곡된 자료는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자료는 농림부가 공식 서류에서 인정하고 있고 제출하고 있는 자료예요.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격리 의무화는 소방시설과 마찬가지로 10년에나 한 번, 20년에나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발생했던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저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의 인격을 제가 왜 못 믿겠습니까? 의원님이 가짜 뉴스를 저한테 말씀해 주실 리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저는 의원님의 평소의 애국심에 대해서 전 존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년 우리 양곡관리법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주신 그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 한 해도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 의원님께서 생산 조정을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격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은 정말 그거는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 농림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축산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